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씨, 민족 대명절 설이에요. 아직도 민족 대명절이라는 수식어를 쓰나요, 보통? 왜요? 이거는 누구나 쓰는 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도 옛날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연휴가 사실상 시작이 되어서 네.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블럭씨는 어떻게, 설에는 어떻게 움직이세요? 서울에는 집에 있습니다. 좋다. 집에 콕 박혀서 밀렸던 케이팝 음악들 어. 쭉 정주행하면서 야, 그렇게 보냅니다. 또 모범생이네. 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합니다. 제가 설에 가장 바쁜 직종에 일을 하고 있어서 평소에 안 하던 생방도 열심히 하고 네. 방송국들이 원래 바쁘잖아요. 설 명절에 그렇죠. 또 특방도 있고 네. 정말 뼈와 살을 갈아서 이번 명절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1시간 달려보겠습니다. 김유나 블럭의 K-pop K-pop 메이트.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1월 30일 일요일 첫 곡으로 엑소의 12월의 기적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블럭씨 연휴도 잘 보내고 계시고 네. 한 주도 잘 보내셨고 네. 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굉장히 예. 형식적인 안부를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봐 주시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알던 사이긴 했는데 이 네. K-pop 메이트를 하면서 이제 매주 만나서 수다를 떨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굉장히 답정너 좋고. 같은 질문이었나? 아닙니다. 네. 진심으로 정말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얼굴에도 좀 표정 좀 그럼요. 페이셜 익스프레션 네네. 어떻게? 네. 저도 사실 늘 즐거워요. K-pop 이야기는 특히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네. 언제나 정말 없던 흥도 맞아요. 되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우리 8천만 스테이션 Z 여러분들도 네. 꼭 그런 마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 스테이션 Z K-pop 메이트 하는 요 시간만큼은 네. 명절입니다. 그러니까요. K-pop 좋아하는 식구들 다 모여서 정말 걱정 근심 버리고 다 같이 K-pop 얘기할 수 있는. 이 한 몸 K-팝에 바쳐서 그 좋습니다. 정도까지. 자, 그러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우리 8천만 스테이션 Z 청취자 여러분 사연 네. 가운데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오미라님께서 저도 똑같이 느낀 부분을 두 분이 고급진 언어로 아주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저는 이게 항상 제일 기분 좋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늘 가장 보람을 느끼는데 네. 미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고급진 언어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3193님이 K-팝 덕후는 방송 들으면서 오열중 하시면서 다음에는 아이돌 밴드 특집도 한번 해주세요. 요즘에 밴드 사운드 기반 K-팝 노래들이 많아지면서 밴드 노래도 찾아 듣게 됐거든요 하셨어요. 맞아요. 또 이게 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좋다. 약간 클릭비부터 그렇죠. 100점 목표부터 원미까지 그렇죠. 이렇게 와보는. 아니면 뭐 또 제가 그 데이식스 음악을 또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네네. 약간 온앤오프 특집처럼 데이식스 특집 뭐 이런 거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네. 데이식스도 지금 멤버들이 줄줄이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서 한동안 밴드로서는 또 활동하기 어려울 텐데 요거 저희가 고려해서 한번 테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주제가 있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언제나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 약간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어플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죠. 스테이션 Z 89.1에서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나면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다시 듣기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거기는 그 약간 디렉터스 컷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미방은 아니고 무편집본으로 올라가는 방송도 있어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pop 메이트로 채워집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설 명절이라는 게 긴 연휴라서 좋기도 하지만 사실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친척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방에 좀 콕 박혀서 뭐 하는 척 좀 하고 싶은데 하는 분들 네. 저희 방송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디서 뭐 이렇게 뭐 슬픔의 K-팝 파티나 뭐 이런 디제잉 방구석 콘서트 같은 거 해주시는 분 없나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댓글이나 문자 메시지로 좋은 정보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K-팝 메이트는요. 봐도 봐도 미궁 속으로만 빠지는 것 같은 K-팝 세계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다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놈의 세계관. 정말 그 세계관. 네. 말들을 하는데 도대체 이 세계관 어떤 것이 매력인가 오늘 1시간 동안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해볼게요. I'm a killer, 널 깰라. K-팝 어디까지 가봤니? 난 무한의 영역 광야? 알다가도 모를 그렇지만 빠져드는 세계관 이야기. 천하제일 세계관 대회. 우리가 안된 무대로 뭘 하나 fake on me. Got everybody mock to me. 숙취를 느끼게 멘탈을 흔들어. 블럭 씨 연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시면 좀 세게 들어와 주셔야죠. 더 극적으로. 예, 저 혼자 좀 부끄러웠잖아요. 네, 과몰입 연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K-팝 메이트 천하제일 세계관 대회 K-팝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강 세계관, 가장 신박한 세계관, 최애 세계관 등등 각 부분의 최강자를 가려볼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세계관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계관 진짜 K-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1000번 정도는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관이 없는 그룹을 찾기가 힘들고 음, 이제는 거의 기획사 단위의 세계관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죠. 저는 이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는 뭐 K-팝에서 탄생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원래 이제 뭐 그런 서브컬처 쪽에 뭐 맞아요. 판타지물들이나 뭐 일본 애니메이션 아니면 뭐 마블 코믹스 같은 곳들에서도 이제 늘 쓰이던 단어인데 네. 이게 이제 K-팝으로 유입이 되면서 K-팝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만들기 시작했죠. K-팝 세계관의 시작은 보통 어떤 그룹의 세계관으로 이야기들 하죠? 보통은 이제 아무래도 엑소가 가장 음, 시초가 아닌가 맞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엑소 플래닛에서 온 맞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 그렇죠. 이제 사람인가? 사람이 아니죠. 뭔가 신적 존재 같은 네네네. 거잖아요. 정말 광대한 세계관으로 시작되었던 그 엑소의 세계관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뭐 엑소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맞아요. 네, 각 네. 멤버들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맞습니다. 또 살고 있는 그 공간도 다르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뭐 BAP의 마토끼 뭐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K-팝 네네. 한 10년 들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그 응원봉도 마토끼였어요. 토끼 모양으로 돼 맞아요. 있는. 저희가 이제 보여주지 못하니까 아쉬운데. 맞아요. 네, 굉장히 귀여운. 생각납니다. 네. 그리고 뭐 드림캐쳐 같은 경우에도 악몽을 잡아주는 꿈의 요정들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굉장히 네. 그 드림캐쳐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네. 그 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탄탄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인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광대하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콘셉트와 조금 섞여서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는 게 바로 이 세계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팝 씬에서 사랑받고 있고 유행하고 있는 세계관 이야기 저희가 오늘 한번 모아서 여러분과 함께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뽑은 최강 세계관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최강이야. 네, 블럭 씨. 네. 제가 꼽은 최강 세계관은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닙니다. 네, 진지하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로 SMCU입니다. 네, 올해 1월 1일도 아주 강렬하게 문을 열어준 SMCU.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최강 세계관으로 꼽아주셨죠? 뭐 물론 비판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그쵸, 이게 도대체 광야가 뭐냐? 그렇죠. 광야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쵸. 광야는 어디냐? 네, 네.
쇠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현재 진행형인 세계관 중에서 이렇게 규모 있게 또 욕심을 내는 이런 세계관이 또 있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아까 쇠뇌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쇠뇌는 따를 뿐. 그렇게 구성원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최강창민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또 가사에 광야를 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거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최근에 노래마다 광야가 들어가고 그렇죠. 있는 실정이어서 네. 대단합니다. SMCU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세계관의 시초였다는 엑소의 세계관도 뭐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물론 뭐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소위 말하는 떡밥도 맞아요. 계속 꾸준히 던지고 있어요. 이게 그런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맞아요. 어쨌든 에스파를 기반으로 이제 세계관들이 점점 확장되고 네. 또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이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계관이 그래도 욕심 내는 만큼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만큼의 영향력이나 힘이나 또 다른 뭐 음악이 아닌 네.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욕심은 늘 많은 것 같아요. 그 티저 영상들도 보면 항상 네네. 굉장히 좀 큰 세계를 염두에 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작품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죠. SMCU는 정말 광대하긴 광대하다는 생각이 늘 들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에 세계가 광대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좀 설득력 높은 스토리, 뭐 이미지, 음악들로 풀어낼지를 그때그때 너무 좀 또 스케줄이 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기 전에 자꾸 뭔가를 내놓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SMCU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에스파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NCT도 있고 음. 뭐 멀리 가면 이제 강타 보아까지 있어야 되는데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그죠? 네. 그것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것인가 음.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저는 SMCU를 꼽았습니다. 정말 이 관계자 여러분, 특히 이거 만들고 있는 SM의 그 A&R 팀 네. 정말 매일매일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지 않을지 그렇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세요. 자, 그렇다면 저 김윤아가 뽑은 최강 세계관도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요. 네. 제가 뽑은 최강 세계관은 BU 방탄 유니버스 되겠습니다. 네. SMCU에 대응한다면 역시 방탄 세계관 정도가 그렇죠. 아닐까? 그리고 저는 또 뭐 이 어떤 영향력이나 규모 이외에도 하나의 세계관이 어디까지 세상과 만나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나를 봤던 게 바로 이 방탄의 세계관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이게 방탄이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이나 어떤 테마들을 던졌지만 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고 또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테마가 청춘. 맞습니다. 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뭐 청춘, 뭐 2부작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부 나눴었지만 이제는 거의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콘 자체가 뭔가 청춘을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시작은 소박했어요, 나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화양연화 시리즈가 들어가면서 이제 맞아요. 청춘을 굉장히 좀 한때 딱 한 인생에 빛나는 순간 빛나지만 어딘가 좀 위태로움이 있는 아픔이 있는 뭐 이런 스토리로 풀어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방탄소년단의 청춘 서사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성공을 이루고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맞아요.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스스로의 몸집을 불려나간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엔 이제 Love Yourself 같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같은 거의 뭐 전 세계 그렇죠. 네. 지금의 MZ 세대들에게 구호처럼 느껴질 정말 뭐 이렇게 가슴에 하나 심고 가는 그런 메시지까지도 완성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기획사에서 막 영차 이끌어가는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 던져지면서 자생적으로 모양을 바꾸고 지금의 형태를 갖춘 세계관이라는 느낌에 한번 최강 세계관으로 꼽아봤습니다. 저는 그 비유를 보면서 어쨌든 이 청춘이라는 게 되게 불안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음악 외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네. 뭐 웹툰이든 게임이든 어, 여러 가지 맞아요. 형태로 나오면서 그런 이미지들이 이게 되게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정말 넓게 이렇게 만들고 쓸 수 있구나. 맞아요. 라는 점에서 또 되게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매력적인 게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사실은 청춘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청춘이란 어떤 세계관, 단어가 바뀌어 나가고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또 멤버들도 그대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청춘 세계관이 지금까지도 좀 생명력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보면서 음.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세계관에 그것도 빠져들면서. 맞아요. 팬들은 또 더더욱이나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청춘이라는 단어로 지금까지 끌고 온 어떤 방탄소년단의 지난 그 행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관 만들 때 보통 얼마나 정교하고 뭐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복잡하냐를 많이들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알고 보면 정확한 단어 하나만 잘 키우면 정말 정신없이 정교하게 만든 13개간보다 훨씬 폭발력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 방탄소년단의 청춘이라는 세계관과 단어를 보면서 늘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맞아요. 정교한 설정보다 가끔은 이런 것들이 더 맞아요. 끌릴 그러니까 때가 있으니까요. 이게 어쨌든 대중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듣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바뀌어 나가는 게 가장 매력적인 예술 분야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K-팝 세계관 역시도 그런 어떤 숨구멍,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공감이 역시나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는 정말 뭐 월드와이드급이 됐어요. 네. 너무나 거대하고 광대해진 BU를 처음 열었던 그 곡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 듣고 오겠습니다. BTS의 I Need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곡도 이제 약간 추억의 노래가 됐다는 게 너무 새삼스럽네요. 맞아요. 이게 돌아보면 은근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노래 들으면서 막 안무 따라하고 막 그렇죠. 의상 노래 따라 부르고. 네, 의상 막 반바지에 막 그 맞아요, 서스펜더 하고 맞아요. 막 그랬던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이제 K-팝 추억의 노래로 아이니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야. 2015년 노래인데 네. 여전히 그 소위 말하는 짧은 반바지와 네네. 그 청량한 이미지는 아직도 메인 키워드예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요 약간 위태로운 어떤 청춘의 이미지를 맞아요. 이 정도로 잘 표현한 곡은 또 여태까지 없는 게 역시 이래서 비유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정말 K-팝 안의 다양한 세계관들 오늘 함께 나눠보고 있는 K-팝 메이트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신박했던 세계관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블럭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세계관이고 가장 안타깝다고 여기는 세계관입니다. 약간 신박한데 안타깝다. 네, 왜 안타까운지는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네. 바로 체리블렛의 세계관입니다. 약간 왜 안타까운지 알 것 그래요? 같기도 하고. 네, 우선은 체리블렛 같은 경우는 별도의 OS가 존재합니다. OS가 존재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게임 맵도 있고 퀘스트도 있고 각각의 멤버들이 이제 서로 다른 캐릭터와 서로 다른 주특기를 가지고 아이템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뭔가 성장을 하나하나씩 이게 뭔가 하나하나 레벨업을 하고 뭔가 깨 나간 그런 느낌의 완전 게임. 그렇죠. 네네네. 그런 상당히 견고한 설정을 초기에 가져가면서 네. 그 뭐 세계관 덕후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약간 그 초기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항상 인트로나 그런 때 맞아요, 그 맵 맞아요.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 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세계관을 이렇게 이어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뮤직비디오나 곡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드러났는데 네. 이제 아쉽게도 최근 곡인 이제 럽소 스윗에서는 네. 사실 세계관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물론 곡은 정말 좋은데 네.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세계관을 좋아했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들면서 이게 안돼 세계관 절대 지켜 그런 느낌이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절대 지켜파 우리 블럭 씨의 신박한 세계관 체리블렛 세계관인데 근데 이게 K-팝에 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기획할 때 너무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지구력이 이제 생각만큼 그쵸.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요만큼만 시작해서 점점 부풀어 나가는 게 좀 올바른 그렇죠. 방식일 텐데 네. 처음에 모든 공력을 전부 쏟은 이후에 야, 난 너무 지친다. 이제 네. 너희들이 알아서 가봐라. 이런 느낌으로 풀어버리는 그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체리블랙 같은 경우에는 Q&A 나오고 네가 참 좋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세계관이 견고하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되게 매력적이었고 앞으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이었는데 점점점 같은 느낌이네요. 네. 또 중간에 그 공백이 약간 길어지면서 맞아요. 이런 게 좀 흐지부지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또 멤버 수가 또 바뀌면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관을 또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그룹 단위 세계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멤버 구성의 변경. 맞아요. 왜냐면 제가 뒤에 소개할 가장 신박했던 세계관에 이 세계관도 멤버 변경이 가장 문제였던 세계관이었거든요. 그 멤버 변경을 이제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스토리로 이어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정말 A&R 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특히나 보이그룹은 또 이 군백기가 맞습니다. 네, 이것도 큽니다. 갑자기 이제 너무 안타깝네. 왜냐면 엑소 세계관을 제가 사실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거는 뭐 세계관 하면 너무 대표적인 어떤 세계관이기도 하지만 네. 그만큼이나 사실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센세이션했던 맞아요. 그런 세계관이기도 했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엑소 하면 그 로고랑 그 로고 안에 담겨 있는 그 미로 있잖아요. 맞아요. 미로도 있고. 엑소로 만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떠오르는데. 네. 네. 그리고 막 뮤직비디오 안에서 막 멤버들이 만드는 생명의 나무. 그림자로 나오는 뭔가 영험한 기운. 네. 그리고 정말 수십 개의 티저 영상들이 나오면서 맞아요. 되게 장엄한 나레이션이 깔리면서 막 맞아요. 뭐 아이들이 뭐 자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아시잖아요. 그 네. 굉장히 레전더리한 네. 티저들로 또 유명한 게 바로 이 엑소의 세계관이었었는데요. 네. 제가 앞서서도 그 엑소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세계관과 관련된 떡밥만 연구하는 덕후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맞아요. 초반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정말 복잡하고 신묘했던 세계관이 바로 이 엑소의 엑소 플래닛과 관련되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저는 또 약간의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이 세계관에 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약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음. 멤버가 거의 절반이 된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진짜 왜냐면 모든 멤버들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서로 간의 그렇죠. 유기적인 어떤 연결고리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군대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멤버들이 나가면서 그렇죠. 엑소앨범 옵세션쯤에는 거의 이제 뭐 멤버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세계관은 이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엑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의 멤버 안에 두 개의 자아가 대결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이 세계관을 놓지 않겠다는 어떤 근성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서 제가 또 근성 좋아하거든요. 꾸준한 거죠. 근성 최고라는 마음으로 또 이 세계관 신박했던 세계관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좋아했던 건 이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뭐 이미지로만 대충 던지는 게 아니라 늘 그 멤버들이 가지고 있던 초능력 같은 것들을 소재로 맞아요. 끊임없이 콘텐츠들을 만들었던 게 전 너무 좋았어요. 멤버들은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곡으로 들은 그 이제 12월의 기적 같은 경우에도 이 초라한 초능력 이젠 없었으면 좋겠어 같은 걸 굉장히 감미롭게 부르는 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엑소의 세계관이었다.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택한 신박한 세계관을 가진 두 그룹의 노래 들어볼 건데 네, 엑소 노래는 오늘 첫 곡으로 그렇죠. 들어봤으니까요. 네, 또 세계관 아버지니까요. 네. 예. 그러면은 체리블렛의 Q&A 듣고 오겠습니다. 이 게임 효과음 같은 음까지 오랜만에 듣는데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체리블렛의 Q&A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은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부분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취향존
아, 저희 이라고 취향 존중존. 네. 네. 그렇죠. 가장 좋아하는 세계관 하나씩 꼽아보기로 했는데요.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관은 드림캐쳐 세계관입니다. 아, 또 약간 양과 음으로 가나요?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네, 오늘은 제가 또 같은 그 계열에서 약간 좀 밝은 쪽으로 가져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으로.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어두운 쪽에 어떤 끝에 있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득해 세계관은 음. 이제 7멤버가 각기 다른 종류의 악몽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 멋있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려온 것도 매력적이고 이 악몽 시리즈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져왔어요. 맞아요. 이제 총 6장의 앨범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피아 시리즈를 또 가져왔는데 네. 어쨌든 이 악몽 세계관이 디스토피아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나면서 이 세계관에 정말 몰입해서 충실해서 긴 시간 동안 이 세계관도 사실은 액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세계관을 연기해야 되는데 멤버들이 그런 그쵸, 거를 그쵸. 굉장히 잘 해냈다. 그래서 우리 음. 멤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그렇긴 해요. 드림캐쳐는 진짜 악몽 속에서 나온 것처럼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볼 때마다 정말 저렇게 퍼포먼스를 세계관 안에 푹 젖어서 할 수 그쵸. 있을까 그게 싶을 정도로 에너지를 정말 많이 쓸 텐데. 맞아요. 어떤 뭐 표정 연기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몰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연기들을 보여주고 있죠. 뮤직비디오, 맞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부 다. 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그 이제 드림캐쳐라고 했을 때 가진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 드림캐쳐 우리가 부르는 네네. 그거의 형상에 맞게 아트워크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맞아요, 가져왔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모으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유희왕 카드 모으는 느낌 아니에요? 그거랑은 좀 조금 죄송합니다. 그럼요. 네. 엄연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유희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어쨌든 그 네. 앨범을 소장하는 또 가치를 한 단계 올리기도 했고 그 세계관이라는 것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좋은 작품들을 계속 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음악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 세계관을 가져왔습니다. 저는요. 사실 이 세계관이 뭐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느낌적인 느낌을 주는데 중심을 두었던 그룹의 세계관인데 우주소녀의 세계관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사실 그 이달의 소녀가 후보였었는데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주소녀를 택하게 됐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제가 10대 시절 좋아했었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면 그 마법진 아까 전에 그 드림캐쳐도 드림캐쳐.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우주소녀도 계속 그 음반에 이제 그들만의 마크를 활용을 하면서 네. 앨범을 내고 있는데 그 마법진 마크, 뭐 나비, 별똥별, 달, 뭐 우주 배경, 꿈, 뭐 이런 것들이 늘 뮤직비디오에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우주소녀의 작품들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멤버 모두가 네. 다른 별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네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별자리의 행성들에서 온 어떤 일종의 생명체들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멤버의 생일까지 바꾸면서 별자리를 맞추는 팩이 네. 이것까지 들으면서 이거는 진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또 중간에 이제 유현정 씨가 네. 타 맞아요. 그룹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그룹에 다시 유입이 됐었는데 네네. 그 영입될 때 당시에 뱀 주인 자리까지 만들면서 이 별자리를 모든 멤버들에게 하나씩 주기 위한 그 정성. 네,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피식피식 웃게 되다가도 너무 진심이니까 그런데 그 세계관이 뮤직비디오에서 시각으로 구현되면 맞아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약간 그 어떤 변신 마법물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했던 어떤 소녀의 마음으로서 네네. 약간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뮤직비디오 비밀이야 같은 데를 보면 네. 같은 사자 자리에 있는 보나 씨랑 연정 씨가 만나서 이렇게 딱 우주에서 막 와서 교감을 하면서 막 새로운 하나의 그룹으로 탄생하는 뭐 이렇게 뭔가 그런 서사가 늘 이제 들어있는데 볼 때마다 그냥 심장이 좀 두근대어서 예
제 머리 위에 뜬 약간 초록색 빛 같은 느낌으로 효과음이 나왔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세계관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유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관을 가진 팀이죠. 더 좋아요. 네,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듣고 오겠습니다. 이런 노래 어떻게 싫어하나요? 네, 진심이라잖아요. 센 척 한자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듣고 오셨고요. 스테이션 Z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세계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관도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네. 세계관 특집을 하고 있지만 약간 늘 세계관에 반쯤은 흐린 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제대로 안 할 거면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인생 신조를 가지고 있어서 늘 좀 흐린 눈이지만 우리 블럭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네. 굉장히 세계관 덕후로서 또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관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세계관이죠? 사실은 뭐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이제 막 시작된 네. 세계관이군요. 저는 피오나모니의 세계관을 가져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피어나모니 약간 원픽 같은 느낌인데. 공교롭게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네네. 이제 피오나모니를 가져온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 그 영화. 맞아요. 네. 대단한 팩이었죠. 사실은 이게 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그쵸. 세계관을 뭐 영화라는 하나의 이제 독립된 작품으로 구현을 하고 그만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이거를 거대하게 이렇게 세팅해 놓고 앞으로 어쨌든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화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건 지워질 수가 없으니까 네. 그 세팅을 어떤 것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같은 소속사에 있는 배우분들도 맞아요. 꽤 카메오로 많이 출연을 참여를 하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게 또 영화가 보통은 이제 좀 인기를 얻은 이후에 팬덤이 형성된 이후에 공개를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그렇죠. 거의 뭐 데뷔와 그렇죠. 동시에 공개를 네. 해서 이거는 좀 대단한 물량 지원이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정혜인님이나 정진영님이나 네. 이런 대배우분들부터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신인의 음. 영화를 공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패기일 수도 있는데 네. 심지어 내용도 인류를 구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근데 어떤 인류 바이러스, 구원은 바이러스로부터 정말 평화의 세계 때부터 계속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어떤 정말 그죠? 아이돌 세계의 어떤 염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물론 뭐 K-팝이 인류를 구원한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그쵸. 종종 구원하긴 하죠. 그렇죠. 예. 힘든 삶에서. 인류애를 뭐 쌓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예. 피오나모니는 뭔가 더 진지하게 그들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거창한 대단한 설정을 가지고 이제 영화까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처음엔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러운데 작품을 이어가면서 은근하게 어떤 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계속 그런 어떻게 보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소재들을 가져오면서 계속 메시지를 내는 것을 보면서 요런 게 언젠가는 참 크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막연한 기대를 조금씩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약해졌다. 네. 저는 사실 미래가 기대되는 세계관에 솔직히 없음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세계관이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정착이 되어서 약간 뭐랄까 좀 유명무실해진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관을 위한 세계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재미가 좀 없어졌다. 개인적으로는 느끼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제 정성스럽게 그룹 단위, 뭐 레이블 단위로 세계관들을 만들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광야 아닐까 싶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습이 될지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정말 모든 아티스트들이 쇠뇌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광야 세계관의 미래가 어쨌든 기대는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SM이 사실
워낙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또 나름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역사나 계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저는 사실 좀 기대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뭐 네. 드림스 컴 트루를 다시 선보인 것도 그렇고 네. 뭔가 그런 식으로 계보를 이렇게 탄탄하게 네. 만들려는 시도를 더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어서 다시 한번 네. ANR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야가 등장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너무 많은데 이 곡에도 광야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셨을려나 모르겠네요. NCT U의 90s Love에도 그 광야를 넘어 더욱 가까이와 어쩌면 닿을 듯한 코스모를 느낀 거야. 난 여기 코스모 광야 다 나오거든요. 네. 들으면서 혹시 놓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NCT U의 90s Love 듣고 올게요. NCT U의 90s Love 듣고 왔습니다. 저는 스테이션 Z의 일요일 DJ 음악평론가 김윤아고요. 네, 저는 블럭입니다. 네. 자, 이제 지독한 과몰입 러자를 꺼낼 시간이죠. 아, 지독해. 네, 저희 코너 속의 코너. 지금까지 얘기한 세계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 한 곡을 꼽아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그 세계관을 좀 느낄 수 있는 곡들을, 좋아하는 곡들을 저희가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네, 우선 저부터 이번은 소개를 해볼게요. 네. 저는 아까 제가, 좋아하는 세계관의 후보였던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를 준비를 해봤어요. 루나버스. 아, 그쵸. 루나버스. 저는 루나버스 솔직히 진짜 고백하건데 아직까지 100%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너무 솔직한가요? 찐웃음이, 네. 예, 아니 저도 모르게 다 읽었어요. 다 읽었고 이제 뭐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봤는데 네. 쉽지는 않았다. 예, 읽어는 봤다. 예, 팬분들도 사실은 이걸 전부 이해하고 있는 분이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워낙에 좀 복잡하죠. 네, 사실 저도 데뷔한 순간부터, 그러니까 각 멤버들 처음 공개되고 한 순간부터 그쵸.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가 봤지만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쉽지 않았다. 네. 아, 정말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자의 세계관을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책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부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이 곡을 특별히 뽑은 이유는 그렇게 엄청나게 광대한 루나버스 안에서 헤매이고 있던 저를 구원해준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이제 이달의 소녀가 완전체가 된 이후에 발표가 된 곡이었는데 네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뭐 한 명씩 곡을 다 발표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이달의 소녀 뭐 각종 유닛들이 또 활약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각 이야기들이 다 일일이 붙어 있었었는데 그것이 뭔가 이 곡과 뮤직비디오로 한 번에 만나서 뭔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달의 소녀라는 팀이 루나버스라는 것으로 막 더 많은 대중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가 좀 팍 느껴진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사실은 말로 설명된 것들이고 막 환상적인 것도 있고 뭐 별자리부터 각 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과일 뭐 별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상징들이 정말 다 굉장히 있는데 많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한 곡에 뭉쳐져서 빅뱅을 이룬 곡이 아닐까. 특히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가 또 엄청나게 많은 화제를 모았었잖아요. 네. 뭐 아이슬란드, 파리, 홍콩 이런 것들을 전부 로케이션을 하면서 전 세계의 소녀들을 이 필름에 담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기도 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 약간 그 이달의 소녀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거부감도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 소녀 카탈로그 같기도 하고 어쨌든 소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좀 복잡한 이미지들 때문에 약간 좀 갸웃갸웃하던 분들이 이 뮤직비디오와 또 이 곡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달의 소녀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녀들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네. 곡과 뮤직비디오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어요. 이게 이전에 사실은 또 단체곡이 하나 있긴 해요. 그 하이하이 다들 네네네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뭐 그 만두처럼 달콤한 걸 딱 싫어해서 고른 건 아니고요. 이 곡이 굉장히 저에겐 인상적이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은 뭐 굉장히 심플해서 체리블렛의 Q&A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들었던 곡이네요. 그렇죠. 앞서 들었던 곡이고 네. 왜 골랐는지는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해요. 뭐 세계관에 충실했고 네. 그만큼 야심찬
곡이었다. 뮤직비디오에도 그 그렇죠. 세계관들이 굉장히 귀엽게 많이 담겨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녹아 있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그 체리블렛의 야심찬 어떤 세계관의 포부가 느껴지는 Q&A 뮤직비디오도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는 저의 추천곡입니다. 루나버스에서 헤매이던 저를 구해준 노래. 이달의 소녀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플럭입니다. 오늘 K-팝 메이트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K-팝 세계관들에 대해서 블럭 씨와 저 김유나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즐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계관 유행 블럭 씨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부풀려서 네. 크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포기하거나. 아, 굉장히 뭔가 거는 듯한 느낌의 멘트였네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세계관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 그럴 그쵸. 필요도 없고. 네. 오히려 뭐 각 멤버들의 개성 넘치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K-팝이 가진 하나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세계관을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가끔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계관에 들이는 어떤 노력이나 에너지보다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매력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세계관 없이도 충분히 멋진 작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세계관은 세계관대로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렇죠. 세계관이 없어도 되는 그룹은 그 자체로 빛나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훌륭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전 정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띄워드려야 돼요. 네, 끝곡으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이것도 안 나오면 안 되지 또. 네,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K-팝 메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K-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일요일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